저는 73입니다. 여전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일주일에 6일 근무합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제 정신은 또렷합니다. 그리고 제 간 기능 검사는 매번 완벽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15년 전에는 제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제 간 수치가 매달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고 결국 제 동료가 저를 안치고 간경화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려웠던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꿨고 부산 외곽 마을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생명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한국에서 간 질환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손상된 간의 내부를 봐왔습니다. 너무 늦게 오신 분들, 징후를 무시하신 분들,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조용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손상은 치명적입니다. 오른쪽 옆구리를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시나요? 뻐근함이 있나요? 대부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기능의 70%를 잃어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조금 더 피곤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어떤 조명 아래서 피부가 약간 더 노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더 자주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간세포들이 독소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닫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68살이었습니다. 딸이 모시고 왔는데 이상한 시간에 잠이 드는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화 중간에 그냥 고개를 떨구며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검사를 했습니다. 간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소가 혈류에 쌓여서 뇌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가 드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간 질환은 이제 한국에서 사망 원인 8위입니다. 조용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빠릅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간 손상의 80%는 조기에 발견하면 완전히 예방 가능하고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대 식단, 스트레스, 약물들이 모두 간이 혈액을 정화하는 능력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간은 14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상상해 보세요. 독소를 제거하고 먹는 모든 것을 처리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로 그것을 파괴합니다. 저는 일본의 특정 지역 노인들이 왜 간 질환이 거의 없는지 2년간 연구했습니다. 단순히 낮은 비율이 아니라 거의 없었습니다. 80대, 90대 분들이 건강한 50대 같은 간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연구했습니다.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매일 섭취하는 생강의 특정한 준비 방식이었습니다. 생생강이 아닙니다. 가게에서 파는 생강차도 아닙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화합물을 일반 생강보다 10배 높은 수준으로 방출하는 발효된 형태였습니다. 이 화합물들이 활성화된 상태로 간에 도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간세포가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흉터와 간 경화로 이어지는 염증 지표를 감소시킵니다. 100귤 이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 임상 연구에서 단 8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 방법이 전부입니다. 생강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최대 흡수를 위해 언제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멈추시고 오른쪽 복부, 갈비뼈,
바로 아래에 손가락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약 5cm 정도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약간 부은 느낌이 드나요? 몇 달 동안 무시해온 둔한 통증이 느껴지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가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5년 내에 침대에 누워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 수 있는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이며 지난 42년간 서울에서 간 질환 전문의로서 18,000명 이상의 간 질환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가족을 키우고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킨 강한 남성과 여성들이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노란 피부의 그림자로 전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튜브로 부모님께 음식을 넣어드리며 우는 자녀들을 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끝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간 질환 환자 중 87%가 간이 이미 50% 손상될 때까지 전혀 증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지방이 축적되고 염증이 생기고 흉터 조직이 생기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눈이 노래진 때까지요. 배가 액체로 부어오릅니다. 독소가 뇌에 넘쳐서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손상은 종종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 시골, 특히 오키나와와 나가노 지역의 노인들의 식습관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80대에도 50대처럼 보이는 간 효소 수치를 유지합니다. 간 염증을 보여주는 혈액 검사인 ALT와 AST 지표가 놀랍도록 낮게 유지됩니다. 그들의 간은 수십 년 동안 독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10년 동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가정을 방문하고 식사를 분석하고 혈액을 검사한 결과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나는 희귀한 약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사는 생생강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마시는 생강차도 아니었습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화합물의 농도를 400%나 증가시키는 특정 전통 방식으로 준비된 발효 생강이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것에서 독소를 걸러냅니다. 둘째, 지방을 처리하여 몸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독소, 가공식품, 알코올, 약물로 인해 간에 염증이 생기면 더 이상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이 간세포 자체에 쌓입니다. 이것을 지방간 질환이라고 하며 현재 60세 이상 한국 성인의 60%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이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은 생강에 함유된 천연 화합물로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글루타치온 S 전이효소라는 간의 특정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이 효소들은 독소를 붙잡아 담즙과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생강에는 이러한 화합물이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위산이 대부분을 파괴하여 혈류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일반 생강차를 마셔도 잠재적 효능의 15%만 얻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식 발효 방법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특정 염분 농도로 생강을 발효시키고 정확히 21일 동안 실온에 두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생강의 세포벽을 분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저롤이 더 강력한 쇼가올로 전환되고 두 화합물 모두 최대 8배 더 생체 이용 가능해집니다. 즉, 장에서 실제로 흡수하여 절실히 필요한 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발효생강이 몸에 들어왔을 때 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전통 동양의학을 충분히 깊이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는 몸에 다른 어떤 장기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매 분마다 1.5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60초마다 1.5리터입니다. 여러분이 먹은 모든 식사, 삼킨 모든 약, 서울이나 부산이나 어디에 살든 거리를 걸으며 들이마신 오염된 공기의 모든 호흡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간세포는 글루타치온을 30%덜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글루타치온은 간의 주요 해독제입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골목에 쓰레기가 쌓이듯 독소가 간 조직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염증이 시작됩니다. 이때 지방간 질환이 조용히 건강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 제 병원에서 이것을 수천 번 봤습니다. 환자가 피곤함을 느끼며 옵니다. 그냥 피곤합니다.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메스꺼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하면 ALT와 AST 수치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간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생강 비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일본인들은 한국인들과 다르게 생강을 먹습니다. 그냥 생으로 얇게 썰어 채에 넣지 않습니다. 반찬처럼 빨리 절이지도 않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특정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14일 동안 발효시킵니다. 이 14일 발효 기간 동안 분자 수준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생생강의 진저롤 화합물이 쇼가올로 변환됩니다. 쇼가올은 간 염증 감소에 있어 진저롤보다 최대 4배 더 강력합니다. 4배입니다. 이것은 민간 지혜가 아닙니다. 생화학입니다. 이 발효 생강을 섭취하면 이 쇼가올들이 20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도착하면 NRF2 경로라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NRF2 경로는 모든 간세포 내부의 전원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에 더 많은 글루타치온, 더 많은 항산화 효소, 더 많은 해독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명령합니다. 일본 지역사회를 연구하면서 6개월 동안 매일 이 발효 생강을 섭취한 노인들의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시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40% 감소했습니다. 전신 염증이 40% 감소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년 만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최 여사님입니다. 73세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인 아들이 데려왔는데 저녁 2급시가 지나면 깨어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회색빛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ALT가 180이었습니다. 정상은 33 이하입니다. 간에 염증이 있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발효 생강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전 매일 아침 한 스푼만 드렸습니다. 일상에서 다른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8주 후 ALT가 52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38이었습니다. 거의 정상이었습니다. 이제 에너지를 갖고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4km를 걷습니다. 손자가 얼굴이 분홍빛이고 다시 건강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간이 스스로 치유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화합물을 제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핵심은 발효입니다. 생생강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발효를 통해서만 생성되는 농축된 쇼가올이 필요합니다. 증가된 생체 이용률이 필요합니다. 생강이 발효되면 질긴 섬유질이 분해됩니다. 활성 화합물이 소화 시스템에서 최대 70%더 흡수 가능해집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어르신들이 생강을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과 제가 발견한 한국식 방법이 왜 간 건강에 더 효과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슈퍼마켓에서 사는 것은 같은 효과가 없습니다. 2006년에 오키나와를 방문해서 식습관을 연구할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모든 노인분들이 생강을 드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방식과 달랐습니다. 그냥 생생강을 채 넣는 게 아니었어요. 냉장고에 몇 주 동안 두었던 발효 생강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냄새가 강했어요. 색깔도 더 어두웠고 거의 갈색이었습니다. 서울 실험실로 돌아와서 성분을 분석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쇼가올 농도가 생생강보다 11배나 높았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얇게 썬 생강을 소금과 함께 적절한 환경에서 시간을 두면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로 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저롤은 좋은 군인입니다. 쇼가올은 특수부대 군인입니다. 둘 다 염증과 싸우지만 쇼가올이 간세포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침투합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의 연구자료가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발효 생강을 섭취한 환자들은 단 8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42% 감소했습니다. 생생강은 14%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실패합니다. 첫 번째 실수, 잘못된 종류의 생강을 사용합니다. 두껍고 황갈색 껍질을 가진 묵은 생강 뿌리가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보이는 분홍색 끝을 가진 어린 생강은 애초에 진저롤 함량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실수, 맛을 좋게 하려고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은 원치 않는 박테리아를 키우고 쇼가올을 만드는 발효 과정을 막습니다. 세 번째 실수,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3일 만에 포기합니다. 치료 성분이 완전히 만들어지려면 14일에서 21일이 필요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지방간 질환으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어요. 이 발효 생강 방법을 말씀드렸더니 저를 이상하게 보셨습니다. 박 원장님, 저는 이미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는데 왜 제 간이 아직도 아픈가요? 라고 하셨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방법은 성분이 간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하고 있다고요. 생강을 20분 동안 끓이고 계셨는데 이것은 분자 구조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 여사님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묵은 생강 300g을 얇게 썰어주세요. 유리 용기에 담으세요. 천일염 2큰술을 넣으세요. 금속 용기는 안 됩니다. 금속이 성분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느슨하게 밀봉하세요. 발효하면서 가스가 생겨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처음 오일은 실온에 두고 그 다음 냉장고에 넣으세요. 최소 14일은 기다린 후에 드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드지 마세요. 요리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드시거나 강한 맛을 견딜 수 없으면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3개월 후 이 여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38% 떨어졌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고 오후 피로가 사라졌으며 피부가 깨끗해졌다고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이 있는 오른쪽 옆구리에 무겁고 더부룩한 느낌이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아침 공복일까요? 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자연 해독 주기를 완료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7시나 8시가 되면 밤에 처리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쇼가올이 빗자루처럼 작용해서 축적된 노폐물을 쓸어냅니다. 아침을 먼저 드시면 소화 시스템이 음식으로 바빠지고 성분이 농축된 형태로 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놓치면 효과의 70%를 잃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 어르신들이 수세대 동안 사용해온 발효생강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원장님이 발견한 것은 준비 방법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생생강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발효 과정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진저롤과 쇼가올에 완전한 힘을 깨워줍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엄지손가락 크기의 신선한 생강 뿌리를 준비하세요. 가게에서 파는 건조 가루가 아닙니다. 신선한 생강 뿌리입니다.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고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썰어주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께가 발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너무 두꺼우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침투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얇으면 과정 중에 성분을 잃게 됩니다. 이 생강 조각들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세요. 생꿀 2큰술을 넣으세요. 일반 꿀이 아닙니다. 적절한 발효에 필요한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있는 생꿀, 저온 살균하지 않은 꿀이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 1컵을 넣으세요. 온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은 1000 정도, 약 37도여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찬물은 발효를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병을 통기성 있는 천으로 덮으세요. 밀폐된 뚜껑이 아닙니다. 발효에는 공기 순환이 필요합니다. 이 병을 어두운 찬장에 정확히 7일 동안 두세요.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닙니다. 7일이 진저롤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고 발효 과정을 통해 더 강력한 쇼가올로 변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7일 후 액체가 약간 흐려지고 기분 좋은 톡 쏘는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실 겁니다. 이것은 발효가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박 원장님은 서울 실험실에서 수백 개의 배치를 테스트했고 이 7일 기간이 간 보호 성분의 가장 높은 농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측정은 정확했습니다. 더 짧은 발효는 7일 미만은 유익한 화합물이 40%만 나타났습니다. 7일 이상이 되면 화합물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발효 생강을 섭취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가장 먼저 마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 후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몸에 들어가기 전에 마셔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는 밤새 혈액을 해독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아침에는 이러한 보호 화합물을 흡수하는 데 가장 적합한 상태입니다. 이 발효 생강액을 정확히 3큰술 드십시오. 그대로 마시거나 맛이 너무 강하면 따뜻한 물 반 컵에 희석하십시오. 음식을 먹기 전에 최소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화합물이 다른 음식과 경쟁하지 않고 위벽을 통해 간으로 직접 흡수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박 박사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환자들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주 이내에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의 염증 지표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수년간 지방간과 높은 효소 수치로 고생했던 70대, 80대 분들이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76세, 이 할머니는 간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간 경화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효 생강 방법을 2개월만 실천한 후 그녀의 수치는 60%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박 박사에게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누렇고 칙칙했던 피부가 다시 맑고 건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3일하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간에 대한 완전한 보호 효과를 보려면 최소 8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알람을 맞추십시오. 이것을 신성한 아침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간은 지금 당장 이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바뀌는 정확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노인들이 평범한 생강을 간 보호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정확한 방법을 공개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일반 생강이 아닙니다. 생강차도 아닙니다. 슈퍼마켓에서 사는 생강 가루도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는 실제 효과의 10% 정도만 제공합니다. 일본 노인들이 섭취하는 것은 활성 화합물을 6배 증가시키는 특정 방식으로 준비된 발효 생강입니다. 진저롤이 6배 더 많습니다. 쇼가올이 6배 더 많습니다. 이것들이 간세포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정확한 물질입니다. 발효가 모든 것인 이유가 있습니다. 생강을 정확히 14일 동안 발효시키면 분자 수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쇼가올이라는 열에 안정적인 화합물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규슈 대학의 과학 연구가
이것을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신선한 생강에는 식쇼가올이 미량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발효 후에는 간 염증 지표를 40% 감소시킬 수 있을 만큼 높은 농도로 수치가 급증합니다. 40%입니다. 이것이 고군분투하는 간과 건강한 간의 차이입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초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간 효소 수치가 높아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AST 수치가 92였습니다. 정상은 40 미만입니다. ALT는 87이었습니다. 역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지쳐 있었습니다. 피부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투석을 받게 되어 간호사로 일하는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최 할아버지에게 이 정확한 발효 생강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8주 이내에 AST가 48로 떨어졌습니다. ALT는 51로 내려왔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간이 마침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4개월 후 두 수치 모두 정상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노란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 방법이 전부입니다.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지름길을 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으로 위장한 정확한 과학입니다. 발효 생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간이 독소를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간에는 두 가지 해독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소가 분해되는 1단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2단계가 실제로 더 중요합니다. 분해된 독소가 포장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단계입니다. 2단계가 약하면 중간 독소가 원래 독소보다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엄청난 염증을 일으킵니다.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적절하게 발효된 생강의 쇼가올은 특히 2단계 해독을 강화합니다. 글루테치온 S 전 2효소라는 효소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그 복잡한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십시오. 이 효소들은 독소를 간세포 밖으로 운반하여 담즙으로 보내는 쓰레기 수거차와 같아서 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신선한 생강으로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신선한 생강의 진저롤은 너무 약합니다. 필요한 활성화의 15% 정도만 제공합니다. 상점의 생강가루는 가공 및 보관 중에 화합물이 분해되어 더욱 나쁩니다. 올바르게 준비된 발효 생강만이 완전한 효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발효 과정은 자체 보호 화합물을 생성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만듭니다. 이 박테리아는 전체 소화 시스템의 염증을 줄이는 단세 지방산을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간과 장은 팀으로 일합니다. 장에 염증이 있으면 독소가 혈류로 새어 들어가 간을 압도합니다. 발효 생강은 두 기관을 동시에 치유합니다. 이것이 일본 노인들이 이 발효 생강을 섭취하면서 90대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간 기능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간은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해독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깨끗한 피부, 명석한 정신, 이제 가장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효 생강을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간을 살리거나 아무 효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황금 시간대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을 놓치는 것이 제가 병원에서 매일 환자들에게서 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간은 주기적으로 작동합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간은 가장 깊은 해독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루 종일 축적된 모든 독소, 약물, 노폐물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이 이 정화 과정을 효율적으로 완료하려면 이 시간 동안 혈류에 특정 화합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연구한 일본 노인들은 하루 중 아무 때나 발효 생강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정확한 일정을 따르며 현대 과학은 이제 이 타이밍이 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지 증명합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발효 생강을 섭취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낮에 간식으로도 아닙니다. 정확히 저녁 식사 30분 전입니다. 왜 이 타이밍이 그렇게 강력할까요? 저녁 식사 30분 전에 발효 생강을 먹으면 활성 화합물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식사를 마칠 무렵 혈류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이 보호 분자들이 혈액 내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간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중요한 해독 시간대에 들어갈 때 이 화합물들이 바로 그곳에서 간이 수행해야 하는 모든 정화 반응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8세의 최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오셨죠? 간 수치가 높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이 힘들어하고 있었죠. 일상을 물어보니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생강 보충제를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먹었는데도 간 수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한 점도요.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에 생강 먹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발효 생강을 준비해서 정확히 오후 5시 30분, 저녁 6시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운동, 같은 약물, 오직 타이밍만 바뀌었습니다. 3개월 후 초혜 씨가 추적 혈액 검사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37%나 떨어졌습니다. 기력이 돌아왔고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꾼 유일한 변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일본 노인들이 사용하는 두 번째 중요한 시간대가 있는데 이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더 심각한 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합니다. 간이 이미 손상되었다면, 이미 지방간이나 간 수치 상승이 있다면 두 번째 복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저녁 복용량의 절반 정도를 드세요. 이 아침 복용량은 다르게 작용합니다. 앞으로의 하루를 위해 간을 준비시킵니다. 일상적인 대사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는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저녁 복용량은 청소팀이고 아침 복용량은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세요. 함께 작용하면 완전한 간 보호 시스템을 만듭니다. 하지만 절대로, 정말 절대로 하루 중 아무 때나 또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발효 생강을 먹지 마세요. 잠자리 직전에 먹으면 혈액 내 화합물이 너무 늦게 최고조에 달합니다. 간은 이미 필요한 지원 없이 해독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먹으면 간이 야간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화합물이 대사되고 제거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 매일. 빠짐없이. 진정한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일본 의료기관과 직접 작업하며 17년간의 임상 연구 동안 배운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들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생강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슈퍼마켓 향신료 코너의 가루 생강이 아닌 신선한 생강 뿌리가 필요합니다. 동네 시장에 가서 만졌을 때 단단하고 꽤 껍질이 팽팽하고 윤기 나는 신선한 생강을 사세요. 주름지거나 부드러운 느낌의 생강은 피하세요. 시작하려면 약 300g이 필요합니다. 둘째, 발효 과정.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진저롤과 쇼가오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생강을 약 2mm 두께로 얇게 썰으세요. 이 생강 조각들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세요. 생꿀 2큰술을 넣고 모든 생강이 완전히 잠기도록 쌀 식초를 부으세요. 병을 단단히 밀봉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정확히 7일 동안 두세요. 7일 후에는 냉장고로 옮기세요. 이 발효 과정은 생생강에 비해 활성 화합물의 생체 이용률을 거의 3배 증가시킵니다. 셋째, 일일 섭취량과 타이밍.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발효 생강을 3조각 꺼내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이 중요한 이유는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는 장기의 최고 해독 시간대 동안
이 화합물들을 간으로 직접 운반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침 타이밍을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같은 발효 생강을 밤에 섭취한 환자들이 거의 측정 가능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넷째, 강도보다 꾸준함.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며 더 많이 먹지 마세요. 매일 아침 3조각이 최적의 용량입니다. 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이보다 더 많이 섭취하면 간의 처리 능력을 압도하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감소합니다. 완전한 염증 감소를 보려면 최소 90일 동안 이것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 20일 차이지만 깊은 세포 변화는 완전히 3개월이 걸립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6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간 수치 상승과 지속적인 피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기본적인 요리도 도와줘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바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4개월 동안 정확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다시 오셨을 때 간 수치가 38%나 떨어졌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혼자 시장까지 걸어가시고 가족들을 위해 온전한 식사를 다시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설명한 이 4가지 단계를 정확히 따르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망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첫째, 증류식초나 포도주 식초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발효를 돕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쌀식초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직사광선이나 가스레인지 같은 열원 근처에 병을 보관하지 마세요. 이것은 활성 성분을 죽입니다. 셋째, 위험 병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완전히 빈속에 이 발효 생강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생강 조각을 드시기 10분 전에 항상 물 반 컵을 마시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매일 치유되거나 악화되고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달, 1년을 더 기다리신다면 악화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준비 방법, 정확한 시간, 매일 드실 양, 중요한 주의사항까지요. 내일 아침부터 이 방법을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방치해서 간이 나빠진 부모님을 자식들이 돌봐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부터 제 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그 다짐을 하세요. 그 말을 쓰실 때 여러분은 실천하도록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끼는 사람 최소 2분과 공유하세요. 그분들의 간 건강도 이 영상을 보기 전 여러분과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단한 도구 하나를 주시고 앞으로 9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집에서 발효생강을 만들어 보실 건가요? 아니면 박 원장이 추천한 간단한 아침 준비법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간 건강 여정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인생을 바꾸는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시고 간 기능 개선이 필요한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